충격. 하버드대 석학이 밝힌 한글의 세계적 비밀. 영어는 곧 사라지고 한글이 지구를 지배한다. MIT 컴퓨터 과학자도 경악한 한글에 숨겨진 힘. 세종대왕도 예상 못한 한글의 미래.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친 지 20년이 넘었지만 한글만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마이클 해리슨 교수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저는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고 그 과정에서 한글의 놀라운 특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글을 접한 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언어학 심포지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인 동료 교수가 한글의 창제 원리와 구조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요? 모음은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고요? 이게 정말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라고요? 호텔로 돌아와 그날 밤 새벽까지 한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다른 문자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문자였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저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 효율성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MIT 컴퓨터 공학과와 협력하여 다양한 문자 체계의 학습, 용이성, 디지털 호환성, 정보 처리 효율성 등을 분석했습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다른 문자 체계보다 뛰어났습니다. 학습 효율성. 한글은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들이 한글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는데 평균 7일이 걸렸습니다. 같은 수준의 중국어 한자 학습에는 평균 72일, 아랍어 문자는 2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한글은 정말 이해하기 쉬웠어요. 한 실험 참가자는 말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논리적으로 결합되는 방식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노년층과 학습장애가 있는 참가자들도 한글 학습에서 다른 문자 체계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글의 민주적 특성, 즉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세종대왕의 원래 의도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디지털 호환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글은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한글 자판을 이용한 텍스트 입력 속도는 숙련된 사용자의 경우 영어 키보드 입력보다 약 15% 빨랐고 오타율은 23% 낮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화면 표시 최적화 측면이었습니다. 한글의 모듈식 구조자음과 모음이 음절 단위로 결합되는 형태는 다양한 화면 크기와 해상도에 효과적으로 적응했습니다. 특히 작은 화면에서도 가독성이 높게 유지되는 특성은 모바일 기기 시대의 중요한 장점이었습니다. 정보 밀도와 처리 효율성. 같은 내용을 다양한 문자 체계로 표현했을 때 한글은 뛰어난 정보 밀도를 보였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텍스트는 영어보다 약 20% 적은 공간을 사용했으며 데이터 압축률도 17% 더 높았습니다. 이는 데이터 저장과 전송에서 상당한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팀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응용한 새로운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이는 기존의 텍스트 압축 방식보다 812%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MIT 컴퓨터 과학과의 데이비드 리 교수는 한글의 조합 원리가 디지털 정보 압축과 구조화에 응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설계한 원리가 현대 컴퓨터 과학에 영감을 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인지과학적 발견. MRI를 이용한 뇌활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 뇌의 언어 처리 영역과 시각 처리 영역이 다른 문자 체계보다 더 균형 있게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글 사용자들이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제에서 보인 성능이었습니다. 6개월 이상 한글을 학습한 참가자들은 논리적 사고력과 패턴, 인식 능력 테스트에서 평균 12%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자 제니퍼 윌슨 박사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뇌의 정보 처리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문자 체계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인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와 네이처 언어학 저널에 발표했을 때 학계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언어학자와 인지과학자들이 우리의 발견에 흥미를 보였지만 일부는 방법론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자 제임스 허튼 교수는 연구 결과가 흥미롭지만 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자 체계만을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독일 막스 플랑크 인지과학 연구소의 마리아 밀러 박사는 해리슨 교수팀의 연구는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선구적인 시도라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학계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는 특별 세미나를 개최해 우리의 연구를 토론했고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후속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 속에서 우리 연구팀은 더 광범위한 참가자와 더 다양한 문자 체계를 포함한 확장 연구를 계획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인지 발달 효과에 대한 장기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뜻밖의 반응은 실리콘밸리에서 왔습니다. 여러 기술 기업들이 저희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몇몇 기업은 실제로 한글의 원리를 자사 기술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형 AI 기업은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의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책임자는 이메일을 통해 한글의 논리적 체계를 AI 모델에 적용한 결과 언어 이해 정확도가 15% 향상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은 한글 기반의 새로운 데이터 시각화 방법론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데이터 과학팀은 한글의 형태적 원리를 응용해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는 다차원 데이터를 2차원 공간에 효과적으로 매핑하는 데 놀라운 모델을 제공합니다. 스탠포드의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제임스 왕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과 표현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이런 실용적 응용은 한글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술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가 실제 산업 분야에 혁신을 가져오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문맹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3개국에서 한글 기반 문해력 교육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어의 소리를 한글로 표기해 가르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초기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가나의 한 마을에서 진행된 시범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은 평균 3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문해력 교육 방식보다 60% 빠른 속도였습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 덕분에 아이들이 읽고 쓰는 법을 훨씬 빨리 배웁니다. 현지 교육 책임자는 말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아이들이 금방 이해합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장기적인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의 교육적 잠재력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연구의 또 다른 흥미로운 응용은 의료 분야, 특히 인지장애와 학습장애 치료 영역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협력하여 우리는 난독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글 학습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영어 읽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던 일부 환자들이 한글을 상대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규칙적으로 결합되는 특성이 난독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학자 마이클 톰슨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영어의 불규칙한 철자법과 달리 한글은 소리와 문자 사이의 대응이 훨씬 일관적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스턴 아동병원은 한글 치료법이라는 새로운 학습, 장애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글 학습을 통해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영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초기 임상 시험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표준 치료를 받은 대조군보다 27% 더 나은 개선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는 예비 결과이며 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글과 미래의 기술 AI와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한글과 미래 기술의 관계입니다. 특히 AI와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분야에서 한글은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MIT와의 후속 연구에서 우리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AI 시스템의 자연어 처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논리적이고 조합적인 특성은 컴퓨터가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호환성이 높았습니다. 한글은 마치 자연어와 컴퓨터 코드 사이의 중간 지점과 같습니다. MIT의 AI 연구자 데이비드 리 박사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쉽게 이해되면서도 기계 처리에도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인간과 AI 사이의 소통을 위한 중간,
언어인터링으로서 한글이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고 AI가 이를 한글 기반 중간 언어로 처리한 후 다시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구글과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아직 초기 단계의 연구이지만 한글이 AI 시대의 언어 처리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글과 세계 문화의 변화. 물론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학적 우수성 외에도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류와 K-팝의 세계적 인기는 한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팝 팬들은 한글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한글의 논리적 구조에 매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글 학습 경험을 공유하는 수많은 콘텐츠가 있으며 샤블런 한글 같은 해시태그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수백만 건의 게시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은 하버드에서도 감지됩니다. 제가 개설한 한글과 언어학 특별 세미나는 매 학기 조기에 마감되며 수강생 중 상당수가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수님, 처음에는 BTS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배우면서 한글의 구조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이제는 언어학을 전공하려고 해요.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은 언어 확산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언어의 전파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의 세계적 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국제기구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한글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했고 이 프로젝트에는 상당한 재정과 인적 자원이 투입되었습니다. UN 교육문화기구 사무총장은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교육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지지는 한글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국가들, 특히 자국 언어와 문화에 강한 자부심을 가진 나라들은 한글의 확산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프랑스 문화부는 문화적 다양성 보존을 이유로 한글 교육의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육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은 한글을 통한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2023년 UN 총회에서는 글로벌 문해력 증진을 위한 한글 활용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전체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한글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글에 대한 인식 변화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었지만 디지털 시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대학들은 동아시아 언어학 과정에 한글 연구를 추가했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대학의 언어학 교수는 한글의 구조적 효율성은 일본어 표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베이징 대학은 미래 언어학 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글과 한자의 비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IT 기업들은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주목하고 자사 AI 시스템에 한글 처리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자국 언어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적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특히 관광 분야에서 한글의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통적으로 한자 문화권이었던 이 지역에서 한글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문화적 패러다임의 중요한 전환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글의 미래는 어떨까요? 한글이 정말로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가까운 미래에 한글이 영어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언어의 세계적 확산은 수백 년에 걸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현재의 위치를 차지한 것도 영국의 식민지 확장과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먼 미래라면 어떨까요? 50년, 100년 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도 영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디지털 혁명과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정보 처리 효율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은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글은 처음에는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한글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특화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AI와 인간 사이의 중간 언어로서의 역할, 개발도상국의 문해력 교육을 위한 도구, 인지 발달 및 학습장애 치료를 위한 교육적 자원, 데이터 시각화와 정보 구조화를 위한 모델, 이러한 특화된 역할을 통해 한글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문 분야에 국한될지 모르지만 그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어 일상적인 소통의 영역으로까지 넓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어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글이 그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제가 10년단의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소감을 나누자면 한글 연구는 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흥미롭고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한글은 제게 문자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비전은 오늘날 정보, 민주화의 이상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하나의 철학적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이상을 구현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그의 위대한 업적의 경의를 표하곤 합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창조물이 여전히 혁신적이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글 연구를 계속할 것이며 특히 한글의 인지 발달 효과와 AI 응용 가능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가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보람일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그는 백성들이 쉽게 익혀 일상생활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당대 조선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그 비전은 전 세계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설계된 것처럼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기술과 한글의 만남은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제가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연구하면서 느낀 점은 한글이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완벽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한 것과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다른 나라들이 수천 년간 수레를 개량해온 사이 한국이 갑자기 현대적 자동차를 발명한 것과 같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한글의 민주적 특성입니다. 세계 역사상 대부분의 문자 체계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고 일반 대중은 문맹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는 혁명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민주적 발상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세계적인 AI 연구소의 수석 과학자에게서 받은 이메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가 차세대 AI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에 영감을 주었다고 썼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왕이 만든 문자가 21세기 첨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이롭습니다. 또한 제가 아프리카의 한 마을을 방문했을 때 경험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글을 배운 지 몇 주 된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과 간단한 이야기를 써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빛나는 자부심과 성취감은 세종대왕의 비전이 시공간을 초월해 시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지식의 민주화와 평등한 접근성이라는 이상을 담고 있는 문화적, 철학적 걸작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한글이 이제는 전 세계 인류를 위한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혁명 시대의 한글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언어적 소통을 위해 고안되었지만 이제는 인간과 기계의 소통, 나아가 미래 세대의 인지 발달을 위한 도구로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항상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훈민정음 서문의 한 구절이 걸려 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500년 전의 말씀은 오늘날 정보 격차와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려는 전 세계적 노력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물론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문화적 관성, 기존 시스템의 전환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의 압도적인 영향력 등이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로마 제국이 몰락한 후 라틴어가 오랫동안 국제학술어로 사용되었듯이 한글도 처음에는 특정 분야에서 특화된 역할을 담당하다가 점차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AI와 기계학습 분야의 표준 언어 처리 시스템, 국제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도구, 인지 발달 및 치료를 위한 교육적 자원, 국제과학 협력에서의 정보 교환 매개체, 처음에는 이런 특수 분야에서 시작하겠지만 한글의 효율성과 과학적 우수성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면서 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입니다. 마치 영어가 처음에는 무역과 외교 영역에서 사용되다가 점차 세계 공용어가 된 것처럼 한글도 비슷한 경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기계와 인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한글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는 그 어떤 문자보다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효율성과 실용성이 승리하는 것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애 후반부의 한글이 영어를 대체하는 국제공용어로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이 결국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한글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글이 이러한 역할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 자부심을 넘어 인류 지식의 민주화와 확산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인 학자로서 한국과 한글에 이토록 매료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글은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며 그 가치와 잠재력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세계 학자들이 한글의 놀라운 특성을 발견하고 그 지혜를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라는 이상은 21세기 디지털 혁명과 AI 시대의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부활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자산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될 날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그날이 오면 세종대왕의 해안이 진정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학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